네, 안녕하세요. 마감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휴일 동안에 미 증시 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크게 휘청이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증시가 그 쉬는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소화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은 출발 자체는 미 증시에서 나타냈던 급락을 같이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어제같이 미 증시 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시장 반등하는 모습으로 시장 소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수 장중 소화는 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되는 내용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우려점을 갖고 있는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그래도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미국채에 대한 장기, 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라도 이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소식들, 대체적으로 30여 개 국가들이 모두 다 기준금리를 좀 인하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거는 이 상승을 위한 저성장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 국채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에 대한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면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조 현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분분한데요. 당분간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 마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대체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빠진 종목들에 대한 숫자가 워낙에 많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에 대한 반등에 대한 양봉의 그림들은요, 대형주들이 일찌감치 빠져서 출발했다가 아래 꼬리가 연출되는 반등 정도의 마감으로 지수를 올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대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사실 지켜보는 시장이었고 딱히 찾아볼 수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내용 하나 보도록 하죠. 삼성과 LG 쪽에서 OLED에 대한 투자, 대형 TV 패널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LG 쪽에서는 하반기에 3조 원 투자할 것이라는 거를 이미 일찍이 예고를 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휴일 동안에 LCD에 대한 사업 생산 라인을 줄이고 OLED에 대한 생산 라인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뉴스에 반복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종목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야스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했었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조정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다른 OLED 대비해서 좀 저조했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OLED에 대한 투자가 나온다라면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1,500원 전후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내용 중에서 힘스. 자,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4%대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추이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추이가 나타난다면은 조금 전에 야스에 대한 차이도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SFA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좀 시세가 강했습니다. 아침에서도 최선호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 항상 OLED에 대한 투자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모습들에서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장비 공급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면은 이 종목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대 출발해서부터 밀리지 않고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6.5%대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라면은 AP 시스템도 장중에 상당히 강했었는데 일단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AP 시스템이 제일 강했다. 왜냐면은 연중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왔던 가격 26,000원대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반등 추이와 그리고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응을 한다라면은 이 추이가 이제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타냈던 하락점을 다시 가기보다는 정상적인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조정을 만약에 깊게 받는다라면은 24,000원대. 그런데 다음 주에 주 초반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은 26,000원대를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수요일 날 이 시간에도 최근에 와서 V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움직인 것처럼 사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V자 반등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그 추격을 할 수 있는 추세 추정을 한다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에 따라서 주가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주가에 대한 탄력이 나오는 자리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주가 탄력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AP 시스템도 차트적으로 본다면요. 오늘 20일 이동 평균선 뚫고 난 다음에 이 라인대 지지받고 그 다음에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 섹터 보더라도 이런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사실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 오늘 반기보고서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마감되었던 반기보고서에 따라서 이 비적정 기업들이 무더기 하락세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률 상승률에 대한 종목들 보게 되면요. 미래 SCI 그리고 핸디소프트 그리고 DST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모두 다 반기 보고서에 대한 이 실망감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하락 포인트를 본다면은 센트럴바이오, 오파스넷 그리고 그밖에 이 현성 바이탈, 그린플러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반기 보고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했다는 점. 자, 시장이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요. 실적이 저조한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에 큰 반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선택된 그룹 안에서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OLED에 대한 성장성처럼 혹은 2차 전지의 성장성처럼 이 주가 반등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종목에 대한 분류를 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더더욱이나 지금은 피하셔야 된다.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저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실망 종목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시장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등락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재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중요한 시점이 바로 다음 주 22일, 24일에 있는 잭스론 미팅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다음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다면 금요일장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주 초반 때는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주 후반 때는 이와 같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은 반등에 대한 여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을 본다라면은 주 초반에는 좀 보수적인 전략, 주 후반에는 하락에 대한 반전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잭스론 미팅을 통해서 이 시장이 반등에 나온다라면요. 그동안의 실적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성장주 이 포인트를 유지하되 또 한 가지 낙폭과대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시장을 악재로 만들고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상존할 것이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투자라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석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금을 확보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 포지션 자체를 실적주,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잡자. 그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우려감이 있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변동을 치고 있는 거는 환율입니다. 일단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들, 그리고 그 밖에 신흥국에 대한 환율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오히려 수혜주로 바꿀 수 있는 환율 상승 수혜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섹터가 전기전자, 자동차, 흐름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지수 대비해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섹터이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기회가 나오는 것이 전기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동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도 장중에 주가 방어를 해주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현대차입니다.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끝까지 보여준 것은 현대차였다.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추세를 좀 지고 가자.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만도 종목이 최근에 와서는 이 흐름들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이 조정이 좀 되어진다라면은 시세를 올렸던 중심 라인대까지 자리를 잡고 나서 이 라인대에서는 분할 접근하셔도 좋다.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31,000원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라인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놓쳤던 분들은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 전체적인 시장 대비 추세가 견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추세를 그대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놓쳤던 분들은 기술적인 위치에서 뭐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앞에 만도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세를 올렸던 중심 가격대, 이와 같은 가격대를 좀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IT 쪽에서는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시장에 대한 반등 탄력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성장주, 실적주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되 흐름을 지켜갈 수 있는 섹터들은 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매매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현금이 확보되는 가운데에서 그 현금을 부지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여러분들이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보수적인 전략, 후반에는 적극적인 매매 전략도 할 수 있는 관점 유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